풀이온 것 중에서 저번에 했던 잠시만요. 우리 19페이지는 혹시 질문 있습니까? 19페이지는 대충 다 잘 푸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질문이 따로 없으시죠? 있어요? 없죠? 오케이, 요거 넘어가고 20페이지에 이 목과 나머지 변형 파트에서 164번을 쌤이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164번 위에 있는 세 문제는 툴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버전이었죠? 그렇죠?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서 얘기해보면, 자, 이게 주어진 나머지와 몫을 가지고 이제 그 개와 좀 관계 있는 식으로 나눴을 때 어떤 그 관계성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였는데, 내용이 뭐 이런 거였죠? fx를 뭐 x-a분의 b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만약에 qx랑 r이었다면, 그죠? r이었다면 fx를, 요거는 이제 이것만으로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ax-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qx와 r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문제였죠. 그죠? 그러면 남은 값을 이제 얘를 몇 배 한 거예요? a 배 한 거기 때문에 얘를 a 배 하면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 그죠? 몫은 a분의 1배가 돼.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좋은 내용을 좀 이렇게 숙지어 놓자. 뭐 그 이유를 저번에는 이제 검산식을 활용해서 선생님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저 관계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일단 가볍게 잘 출제가 됩니다. 얘가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고 쉽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연계된 파트가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풀어주기로 했던 175번 같은 문제. 뒤에 거 먼저 풀고 앞에 얘기를 할게요. 175번을 보시면 173번과 174번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립특보 활용 문제라는 것이 이런 툴이었어 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175번 같은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지금 툴이 이렇거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요걸 풀면서 쌤이 요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얘가 만약에 지금 문제는 여기가 2x 플러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2x가 아니라 x로 있다 치면요, a 배 x 플러스, 이걸 문제 바꾼 거죠 쌤이. x 플러스 1의 삼승이구나. 세제곱 제곱 c 배 x 플러스 1의 1승 더하기 b, 이런 걸로 있다면 여러분이 풀은 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립해봐. 그럼 몫이 튀어나올 거고 나머지가 튀어나올 거야. 그죠? 이 첫 번째 나머지가 뭐였어? 여기 d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몫을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조립해봐. 그럼 여기에 대한 또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 나오겠죠. 이 나머지가 그 다음 개수인 C다. 이렇게 이제 풀이법을 잡아드렸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잠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나머지가 D가 되고 몫을 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식을 x 플러스 1로 묶어보면 a 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배 x 플러스 1 더하기 c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D가 따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여기 좌변식을 쌤 잠깐만 fx라 이런 식이면, 자, 이 fx라는 놈이 결국 이제 얘라는 건데, 이런 식의 모양을 이 나눗셈 정리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의 식이 이렇다는 것은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는 거죠. 그렇죠? 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나머지 t가 여기에는 나머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몫을 다시 정리하면, 이 몫을 또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여기에는 a의 x 플러스 1이 남고 다시 또 b가 남은 것이 c는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몫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는 c야. 그러니까 이 몫을 한 번 더 조립으로 때려버리면 얘가 나머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로 이제 d가 밝혀지고 c가 밝혀지고 b가 이렇게 밝혀지는 걸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여기 나머지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건데,
그럼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나머지 몫을 또 나눈, 두 번째 나머지 몫을 또 나눈, 세 번째 나머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을 때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조립제법은요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거긴 한데 나누는 그 식이 1차항 계수가 1이어야 돼.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1차항 계수가 2가 돼버리면 몫의 전원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단 말이지. 요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지금 주어진 2로 세팅된 이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방금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문제는 맞는데 앞에 2x 플러스 1로 잡혀있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놈을 일단 기본적으로 요 값들을 구해내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단 조립제법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진행을 해보면 잘 봐봐요. 떨어지는 2,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 더하면 3 되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나머지 D가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D가 나왔고 얘가 몫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주어진 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진행했다는 건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몫이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은 2x 플러스 1로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남은 식이 뭐가 되냐면 한 번만 써볼게요. 2x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는 a배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b배의 2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c는 따로 남겠죠. 그런 다음에 d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머지가 d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봐봐 fx를 얘로 나눈 몫이 이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2분의 나눈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용놈으로 나눈 몫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최고차계수가 2라는 거 2배가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몫은요 실제 몫의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배를 한번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식이 나올 거야. 이 식이. 이랬습니까? 얘가 2배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몫의 2분의 1배가 된 즉 요걸로 조립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2분의 1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 대신에 우리는 요 몫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구성된 식일 거란 말이에요. 성공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적으로 때리면 여기 C가 밝혀지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적으로 그럼 또 떨어지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상수인수 빨리 할게요. 곱하면 4분의 5 더하면 4분의 1 두 번째 나머지 C가 4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같은 구조로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또 2분의 1을 또 해줘야 돼요. 왜? 기본식이 2x 플러스 1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2분의 1을 때려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를 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줬죠. 그럼 또 2분의 1 떨어지고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요게 b가 될 것이고 이랬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얘 또한 그 남은 몫일 거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얘 또한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이 아니라 다시 또 2분의 1로 곱해줘 4분의 1이 a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고요. 이제 그 시험에도 쌤이 항상 얘기를 이렇게 빈출 확률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특이한 문제 나는 건 나올 확률은 작아. 근데 나오면 강하니까. 알겠죠? 따로 잘 챙겨야 되는 거고 이 조리적법 활용 문제들은요 방금 한 것처럼 173번이나 174번 같은 문제가 훨씬 잘 나와요. 얘는 누구나 먹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알겠죠? 우리가 진도가 좀 빠지면 이제 테스트를 슬슬 보면서 뭔가 기본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을 토요일날 강제 집행을, 강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쌤이 작업을 또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근데 그런 기출을 좀 풀다 보면요 173, 174 같은 게 잘 나올 거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툭 풀어주면 돼요. 조지만 툭 쌤이 되죠, 그렇죠? 근데 175번 같은 문제는 딱 알죠? 그 문제 꽤 어려운
최소 준킬러는 되는 그런 식의 문제일 수 있다. 알겠죠? 쉽게 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당장 배워서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이렇게 옅어질 수밖에 없는 디테일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잘 챙겨놓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풀었던 또 어려운 문제 하나 더 가보면 164번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워요. 164번 보시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를 다 보여봤습니다. 알겠죠? 이 2x 플러스 1이라는 항 때문에 생기는 변화, 몫에 대한 변화인 거죠. 그거를 잘 잡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체크 필요한 거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164번도 별표. 얘가 오히려 좀 더 잘 나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164번도 가볼게요. fx를 x-2분의로 나눴을 때 몫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건 검산식을 쓰라는 거죠. 이제 그 구분은 정확히 되겠죠. 그죠? 대입만 띡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몫을 언급했다는 건 검산식을 쓰고 대입도 하라는 그런 기본적 풀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첫 줄을 읽었을 때 이걸 적어놓는 게 바람직한 거죠. fx는 x-2분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걸 준 거고요. 덤을 알고 있는 게 f2분의 1이 r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줄을 읽었을 때 이제는 이걸 적는 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첫 줄을 다 읽었습니다. 아, 이 상태라고 나온 거죠. 자, 나한테 질문하는 게 xfx를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를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fx와 r로 처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사실 나머지를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얘를 1차로 몫이잖아. 그렇죠? 나머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디에 구하면 돼? 나머지 구하려면 2분을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원래 나머지 정리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배운 거기 때문에 나머지만 요구했다면 이 문제가 어려울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2분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도 구하고 얘기할까? 나머지는 당연히 여기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1, f 2분의 1이야. 근데 위에서 f 2분의 1이 r로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r입니다. 얘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쵸? 이랬으니까 중요한 건 이 몫까지 구하라니까 이 문제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몫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배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부분은 똑같은 식을 이렇게 됐다면 몫이 이렇게 되라는 걸 배운 거지. 얘는 식이 바뀌었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저런 방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xfx를 적어볼게요. xfx를 2x-1로 나눈 몫 q1x가 할게요. 위에 거 다를 거니까 더하기 나머지는 알죠? 2분의 1 합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봐봐. 저 몫을 한 방에 구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진행해서 몫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찾는 거냐? 이런 꼴로 생긴 모양의 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기본 베이스는 한글식이기 때문에 쌤이 왜 나머지 정리 풀이법에서 흔들려보나? 네. 네, 앉아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무튼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 빨리 수업 준비. 일찍 오세요.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해야 돼. 우리가 여기 껴있는 요거 찾는 문제인 건데 나머지 정리가 어떤 틀이었냐면 쌤 이렇게 했잖아. 나머지 정리 풀이법 1번 정산식 쓰기. 그죠? 2번 항등식의 성질 이용하기. 그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나 단순한 문제는 그냥 그 몇 개의 수를 대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버전이 있었고, 그죠? 두 번째는요, 나머지 정리식을 활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하죠. 정리식 활용, 나머지 정리의 활용 이렇게 썼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식의 모양을 잡는 거야. 직접 나눗셈에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 자, 우리는 xfx가 아미는 164번이다. xfx가 이런 꼴로 나오길 바라는 거고 그때 해당되는 요 모양을 잡아내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내가 xfx가 어떤 식인지부터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식을 만들려면 이 식을 끌고 와야 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여기다
양변에 x를 곱하면 xfx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습니까? xfx를 이렇게 xfx는 양변에 x 곱한 거야. xx 곱하면 xx 마이너스 2분의 1에 qx 더하기 rx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xfx가 이런 모양을 띠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fx가 있으니까 x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근데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랑 얘는 당연히 항등식이야. 어차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하기는 쌤, 이 식이 저기 있는 얘가 2x-1 곱하기 q1x 더하기 2분의 1r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얘랑 얘가 똑같은 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q1x가 뭔지 찾아와봐. 이건 문제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 봐봐. 일단 여기는 2분의 1부터 넘겨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얘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x에 x-2분의 1 qx 더하기 rx 마이너스 2분의 1 r은 2x-1 q1x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는 q1x가 뭔지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나눠주면 정답.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그냥 나눠주면 식이 되게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잘 봐봐. 이게 이런 식입니다. 10점 좀 할게요. 요거 r로 묶을게요. 그죠? 그럼 봐봐요. xx-2분의 1에 qx 더하기 r로 묶으면 x-2분의 1. 요거 이해됐어? 좌변. 그죠? 얘 다시 x-2분의 1 묶어버릴게요. x-2분의 1로 묶으면 xqx 더하기 r이 되는 거죠. 얘가 뭐랑 같다고? 2x-1 qx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에다가 2배야 얘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너 이렇게 좀 할게요. 봐봐. 얘를 2배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2분의 1을 쓰겠습니다. 상관없죠? 어차피 1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2를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 2분의 1에 2x-1 나머지는 그대로 써. x, qx 더하기 r이 얘랑 같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 여기에 숨어있는 2x- 똑같은 식으로 약분해버리면 결국 2분의 1까지 묶어서 이만큼의 식이 q1x죠. q1x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정답의사 q1x는 저기 2분의 1에 x, qx 더하기 r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알겠죠? 자,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본인도 점검을 해야 돼. 자, 봐봐. 자, 문제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뭐 문제의 답은요, 전개형 모양이 있는 것 같으니까 2분의 x, qx 더하기 2분의 r. 나머지가 2분의 r이었죠. 1번이 답인가 보다, 그렇죠?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치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전개한 게 여기까지 적혀있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아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도 바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첫 번째, 다항식 fx를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언급했어. 검산식 쓰고 대입하고. 이건 기본 툴이야, 기본 툴. 알겠죠? 나머지는 기본 툴. 첫 줄에 적어놨어요, 일단. 이건 이해됐지? 그죠? 검산식 쓰고 대입하고. 이거 기본 툴이야. 그 다음 xfx를 2x-1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래.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또 마찬가지 검산식 쓰고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산식을 썼어 이렇게. 물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그냥 q1x 쓴 거야. 알겠죠? 나머지도 모르니까 원래는 이제 뭐 r1이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나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대입한 게 나머지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2분의 1이라는 거 미리 구해놨어. 오케이? 그럼 우리는 xfx가 이런 꼴이 되는 q1x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해? x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끌고 와야지. 여기 fx 나와 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럼 선생님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식이야. 둘 다 xfx야. 그렇죠?
얘들이 같다라고 놓고 이 정리한 거야. 얘만 냅두고 다 넘겨서 나누고 했더니 답이 나왔어. 끝. 뭐 이런 문제인 거죠. 풀이2는 뭐 그리 어렵지 않아. 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결론 이렇게 합니다. 요 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서 검산식을 썼어. 그때 나머지는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거 쓴 거야. 그럼 여기 숨어있는 Q1X를 구하라 그래서 그럼 이 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X를 곱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네요 쌤. 그래서 여기에 숨어있는 Q1X는요 정리만 했더니 넘기고 나누고 했더니 답이 나왔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요토로 잘 이해하시고 복수를 꼼꼼히 해봐라. 알겠죠? 나머지 정리에 있는 두 번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저번에 좀 잘 풀었었던 그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 되지 않는 그 나눗셈에서의 어떤 해결 능력들 알겠죠? 그거 확실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틀이 잘 잡힌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챙겨놔라. 그 다음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필기필 한번 간단히 해놓으시고요. 일단 복습을 해야 되니까 22페이지는요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진이는 아예 처음부터 잘 안 돼? 너 뭘 풀려다가 안 되는데 느낌이 든 거야?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거야? 우진아? 아예 모르겠었어. 뭐 문제를 읽었어. 너 176번을 읽어봤어. 그리고 이 뭔 소리야? 이런 느낌 든 거야? 알았어.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 풀게. 잠깐만. 우리 저번에 몇 번 풀었죠? 176번 풀었나 저번에? 쌤이 풀어준 게 아닌가? 이건 안 풀었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쌤이 그러면 네가 처음 맡겼던 176번으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오늘 인수분해가 메인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번에 필기해야 되는 그 노트를 보면서 풀면은 사실 어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어렸던 친구들은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저번 시간 정리한 노트를 보시면서 들으면 편한데 봐봐. 176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이거 아직 좀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많이 봐놔. 알겠죠? 이것도 그 많이 보고 익혀야 될 문제니까 2, 1이구나 1, 3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입니다. 알겠죠? 우진 봐봐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항상 3이 돼 라는 건 fx식을 세우라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최고차항은 쓸 게 없고요. 가로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되는 항을 찾아. 그게 뭐죠? x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 1 넣어서 0되는 항은 뭐예요? x 마이너스 2 넣어서 0되는 항은 뭐예요? x 마이너스 2. 우진아 지금 요 세 개의 항이 어떻게 적혀졌는지 이해됐냐? 그러면 봐. fx는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죠.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고 1을 넣어도 0이 되고 1을 넣어도 0이 되니까. 그치? 우진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내 0이 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얼마 되는 찾는 거야? 3 되는 찾는 거잖아. 뒤에다 3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3차식을 구한 거죠. 우진이 이해됐어? 얘는 마이너스 넣어도 3 되고 1 넣어도 3 되고 2 넣어도 3 되고 이거 얘를 만족하는 3차식을 한 방에 탁 뽑아낸 거죠. 알겠죠? 그 한 방에 뽑아내는 방식을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질문이 뭐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 말은 대입이라는 얘기죠. f 마이너스 1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알겠죠? 아니면 이제 숫자가 길어지니까 내용은 좀 알고 풀어라. 뭐 이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따로 질문은 없고 잘 풀거나 좀 어려워서 못 풀거나 이런 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놈은 넘어가고 오늘은 인수분해로 갑시다. 미흡한 친구들은 따로 뭔가 소리 질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건 따로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수분해하러 가시죠. 인수분해. 우리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이는 23페이지는 나중에 쌤 따로 정리가 좀 다 된 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력업은요, 뭐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고 좋습니다. 알겠죠? 프로하고 따로 개별 질문하시면 쌤 따로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일단은 진도할 때는 이 기본 유형부터 빨리 진행합시다. 24페이지입니다. 인수분해로 가보도록 하겠다. 나와보시죠.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오늘 인수분해 기본선은 아예 다 탁 세팅을 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잘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뭔지는 아시죠? 뭐 기본 틀만 얘기하면 요거는 여기다 갖다 적어보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게 있어. 그래? 얘 전개하면 이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전개라고 그래요. 용은 알아야지. 이렇게 만드는 걸 인수분해라 그러죠. 인수분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전개된 함을 곱셈의 함으로 묶는 방식이죠. 알겠죠? 중3 때 뭐 이런 2차식 인수분해 많이 해봤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인수분해 전개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은 이런 걸 전개를 많이 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엮는 인수분해 많이 할 건데 인수분해는 나머지 정리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게 나머지 정리는 사실 배울 툴은 조금밖에 없는데 문제 유형이 다양해요. 뭐 1차식도 있고 1차식에 몫을 건드린 것도 있고 2차식인데 인수분해 되는 것도 있고 2차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완전 제곱식도 있고 근데 배운 거 똑같잖아. 나머지 정리 풀이 틀리요. 어차피 검산식 잘 쓰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를 대입하는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범주가 넓어지는 거야. 유형에서 알겠죠? 근데 인수분해는 완전 반대인 게 인수분해는 카테고리마다 풀이법이 딱딱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따로 연습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개념 툴이 한 개인데 거기에 파생된 유형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가면요. 다항식 fx 이렇게 나오거나 3차식 fx 이렇게 나오거나 또 풀에 틀리죠. 시계 모양을 준 거랑 안 준 거랑 또 틀리죠. 그게 어려운 거야. 나머지 정리가 확실히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아니 계속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qx를 안 쓰고 ax 플러스 b를 쓰고 여기서는 대입을 안 하고 뭔가 식정리를 하고 여기서 곱하고 그 이유는 다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작은 요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이런 입장에서 크게 보면 똑같거든. 근데 이건 틀리고 이건 틀리고 틀리니까 이해됐어? 근데 인수분해는 그렇지 않아요. 인수분해는 이미 딱 보자마자 풀이법이 딱 정해집니다. 아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걸 배운 대로 그냥 적용만 하면 다 뚫려버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훨씬 더 공부하기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제 인수분해는 자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쌤이 유형 카테고리를 딱 분류를 해드리고요. 이제 연습을 꼭 시켜드릴 건데 첫 번째 선생님이 공식 사용이라고 합니다. 공식 사용. 말 그대로 딱 보면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일 많은 공식을 적용하는 인수분해 방식이 첫 번째 합차 공식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봤을 때. 아, 이건 뭐죠?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 이렇게 가는 게 인수분해니까. 알겠죠? 공식을 푸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이건 다 외워야죠. 일단 얘기한 바 있죠. 얘도 뭐 그냥 보면 나오면 그냥 적용. 알겠죠?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요. 세제곱은 플러스로 같이 적을게요. 이거 문항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있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b 그거 사라져 이렇게 플러스 b 제곱. 이건 말 그대로 외워서 푸는 인수분해죠. 알겠죠? 공식을 외우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굳이 따지면 인수분해가 맞아요. 잘 안 나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시죠. 이 공식 기억나시죠? 원래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야. 알겠죠? 요거 세제곱 3개 있는 공식 뭐였어? 각 숫자의 합에다가 제곱의 합을 쓰고 곱을 빼라. 이거였죠. 야 이것도 인수분해 맞잖아. 쌤이 식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야? 곱의 형태로 만든 거 맞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요런 인수분해가 있다. 이해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얘가 0이 되는 게 뭔지 기억납니까? 얘가 0이다. 무슨 말이야?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학습을 시킬 거야. 복습. 뭐 지금 원리 증명 그딴 거 안 합니다. 이게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준영 씨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여기에는 숨어있는 식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여기에는 숨어있는 식 준영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미나 기억나요? 숨어있는 식. 범준아 기억나는 거 있니? 숨어있는 식. 2분의 1. 좋아. 좋아. 2분의 1.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끝이야 이거. 아니 A 마이너스 C 아니야. 태우가 여기 뭐 붙여야 돼? 아니. 왜 제가 얘기하다 간 거 같은데. 그래 제곱 있어요 제곱. 오줌 맞니? 네 머릿속에 기억이 맞니? 네. 그죠? 그 다음 B 마이너스의 제곱 C 마이너스의 제곱. 여러분 이거 같은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 나뉘겠죠. A랑 B랑 C가 뭐하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지금 중요하지 않아. 인수분해 이런 게 없는데 없어.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건 놓치는 포인트거든. 자주 안 나오니까. 알겠죠? 뭔 얘기야? 얘가 0이라는 건 A랑 B랑 C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 줄게.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남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좀 더 단단해지려면 시간 날 때 노트 좀 읽어봐. 처음부터. 진도 나간 데까지만. 매일 계속.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적은 시간 투자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매일 딱 선생님 정해드리면 매일 10분씩 노트를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세요. 정말 이 수학 실력이 생각보다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전 10분 딱 자기 전에 딱 습관이 되는 거죠. 딱 노트 적는 거예요. 노트 있는 거 좀 전달해 드릴게요. 노트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으세요. 노트가 내용이 막 있잖아. 이제 점점 시간이 좀 쌓일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노트를 지금 처음 정리한 친구는 양이 되게 작은 거고요. 기존에 정리한 친구들은 양이 많을 건데 어쨌든 간에 고1 딱 올라 처음 배운 거기 수업부터 읽어. 그러면 노트는 10분만 읽으면 되고요.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이라 무슨 말이냐면 꼼꼼하게 봐야 돼. 뭐 팁 적혀있는 거 되게 많이 봐. 선생님 맨날 팁을 쓰니까 팁 막 이런 거 예시 막 다 봐야 돼. 그러면 10분을 투자하는데 꼼꼼히 읽어 이렇게. 그러다 이건 왜 적혀있는 거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다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꼭 읽지 오든 아니면 뭐 급하면은 찍어서 보내 나한테. 내가 챙길게. 와서 야 너 이리 와. 너 어제 이거 주문했지? 내가 해줄게.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였죠? 뭐 이렇게 찍으란 말이야. 보내 난 카톡으로. 알겠죠? 근데 너는 나오면 내가 챙겨줄게. 설명은 내가 해줘야 되니까 혼자 해결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우리가 했던 강의 영상을 보내주고 내가 다 해줄 수 있잖아. 그건 다 있으니까. 그죠? 지금 난 보내. 딱 보고 10분 지났어? 그럼 오늘 날짜 써. 1월 22일 오늘 딱 써.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루 10분 정도에 내가 딱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세워놓고 이해 안 되는 거 바로 질문하고 기억을 유지시켜 놓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날 그 시간 됐어? 그 다음부터 읽어 이렇게. 또 이해하기 싫다면 뭐 사진 찍어 보내든 해. 그 다음 1월 23일이다. 그 다음 조금 읽고 또 막 읽다 보면 끝을 찍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진도 뭐 빨리 못 나가잖아. 그렇죠? 찍어서 다음번 어디 읽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또 찍었어? 처음부터 다시. 진도 늘어날 거 아니야. 돌려. 계속. 언제까지? 시험 보는 그날까지. 돌려. 이런 공부하잖아? 내가 알려준 내용을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을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연산만 잘하면 돼. 문제 다 풀릴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오늘 만약에 딱 얘기 듣고 저렇게 하라고 알았어.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딱 하는 건 쉬운데요. 의지가 정말 대단하면 한 일주일 합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지. 왜?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매일 챙겨야 되잖아. 그냥 하루 하면 되게 쉽거든요. 뭐 오늘 다 10분 팍! 쉽지. 알겠죠? 내일도 모레도 하고. 내가 이제 나도 까먹을 거 아니야. 소피해야 되니까 진도대학 가야 되니까 까먹을 거 아니야. 혼자 계속. 무조건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투자되는 시간 생각해봐. 그죠? 매일 10분이야. 완전 다르다고. 알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 학습 이론을 좀 얘기해드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계획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 쌤을 더 자세히 이제 알게 되고 나랑 가까워지면 나의 어떤 성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잘 알게 되실 건데 쌤은요 극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난 비효율을 너무 싫어하거든. 원래 그런 수학 잘하는 쌤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효율에 꽂혀 있으니까 이런 거 잘하는 거야. 네. 더 좋은 길, 더 좋은 풀을 고민하다 보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몰아서 숙제하는 친구도 있죠. 하루 몰빵 빡. 네. 최악입니다. 항상 나눠서 숙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회 채점이 들어가야 돼. 이게 수학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이 1, 2, 3, 4, 5, 6, 7을 적을게요. 일주일이 있어. 오케이? 근데 어떤 친구가 이게 자기는 할 때 빡 하고 놀 때 확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 숙제에 몰아서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죠? 그런 친구들이 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하고 요날 한 3시간. 안 하고 3시간 반. 이래갖고 나도 열심히 하네. 3시간씩 안 하고 돌리면서 일주일에 6시간 보는 거. 어떤 친구는요? 30분씩 매일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얘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1시간 3.5시간 거의 2배가량 얘가 공부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요렇게 공부를 다 시켰어. 어떤 파트를 알려주고 알겠죠? 첫 주에는요 얘가 잘해요. 왜? 빡세게 했거든. 오케이? 한 달이 지나죠? 슬슬 얘가 잘하기 시작할 겁니다. 석 달이 지나죠? 얘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한 시간은요? 얘가 훨씬 적어. 남은 시간 뭐해? 다른 걸 공부하던가. 공부에 뜻이 있다면 알겠죠? 아니 공부에 뜻이 없어? 놀던가 그러면. 알겠습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맨날 그런 생각 하는 거야. 해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공부를 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수학 공부를 하면 30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돼? 풀고 바로 치죠. 틀린 거 바로 쓰죠. 이해 안 돼? 질문해야지. 체크. 답지 보고 막 고민하지만 그럴 거면 독학을 하면 되잖아. 굳이 뭐 나랑 만나서 왜 공부하는 생각보다 답지 풀이와 쌤 풀이 많이 다른 것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이 접근한 풀이에 살아야 돼. 답지 풀이 쫓아가면 공부하는 별로 도움 안 돼.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진짜 필요 없어. 알겠죠? 뭐 요만큼 공부됩니다. 요만큼.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알겠죠? 좀 귀찮더라도 가지고 나와서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틀려요 진짜.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특히나 지금 방학이라 시간 운영이 많겠지만 학기 중행이 돼버리면요 진짜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딱 이 공부법을 다 세팅해놔야 돼. 본인이 뭔가 하는 어떤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면요 나한테 검증받으세요. 선생님 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이런 거 검증받으시고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야. 그 전문가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받으세요. 왜냐 그래서 뭔가 효율이 높은 공부로 다 자기 자신을 세팅해놔야 돼. 근데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먹힙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쌤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요게 최악이야. 알겠죠? 열심히만 한다고 점수 안 올라갑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튼 꼭 이런 얘기 할 때 잘 듣고 말이 길었네요. 자 여러분 벌써부터 이제 눈이 기승칠해진 친구가 있는데 공식 사용만 빨리 정리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봐봐. 자 공식 사용은 말 그대로 그냥 공식에 적용하는 문제라 뭐 특별히 내가 알려줄 게 없어요. 알겠죠? 이걸 잘 외워놔 이런 얘기야. 선생님 저 안 외워집니다. 빨리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요 보면서 풀라고 좀 알겠습니까? 자꾸 노트북 풀어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적용하는 연습만 좀 해볼게요. 봐봐. 자, 공식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쉬운 거 다 합시다. 여러분 188번 보세요. 이게 중학교 때 인수만 좀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게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안 보이거든요. 188 보시면요. x 이거는 기본기 문제입니다. xy 플러스 1이네요. 인수분해하래요. 인수분해하는 식을 줬는데 이렇게 항이 몇 개야 이거 지금? 준영아 항 몇 개야 이거? 항이 몇 개야? 4개지. 이렇게 짝수항을 주는 거는요. 짝짓기 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죠? 이거 둘둘 짝짓기 문제일 겁니다. 인수분해 하려니까. 알겠죠? 그럼 둘둘 짝지라고. 얘 짝지, 얘 짝지. 얘 x를 묶으면요. y 마이너스. 그죠?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으라고 준 거야. 요거 되겠습니까? 그죠? 같은 항이 나왔으니까 묶어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y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저쪽에 x 남고 이쪽에 마이너스 남겠죠? y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알겠습니까? 얘는 이제 기본기 연습 시키려고 넣어놓은 문제고요. 공식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까? 보통 인수분해 문제에서 4개짜리 항을 많이 주거든요. 그건 다 둘둘 짝짓기 해서 잘 묶어내라 이 소리야. 잘 숨겨놨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여러분 하겠어? 이해 돼? 자 그런 식이고요. 공식을 그나마 적용할 만한 문제 몇 개만 보여드리고 시작. 어디냐면 191번 기본기 좀 타자. 191번 요건 이제 보여야죠. 요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인수분해 좀 기억나거나 그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잘 보이죠. 191번 보시면 191번입니다. 64x의 제곱이라는 것은 8x의 제곱이죠.
헷갈린 친구들은요 연습장이 이렇게 써. 알겠죠? 그렇게 쓰는 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9y 제곱이죠. 3y 제곱이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합차 공식 쓰는 얘기겠죠. 합차를 때리면 8x 마이너스 3y 8x 더하기 3y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연습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내려오면 뭐 196번 같은 게 공식이죠. x 3승 마이너스 8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 좀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잘 보이는 내용이겠죠. 2의 3승 2만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보면서 하세요. 헷갈린 친구들은 x 마이너스 2와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첫 번째 카테고리. 얘는 보자마자 알겠죠? 알겠습니까? 보고 딱 그냥 치면 되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2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번도 공식 사용이죠. 그죠? 200번은 원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잠깐 모양이 이러네. 자, 봐봐. 200번입니다. 200번 칠게요. 200번입니다. A 3승 마이너스 B 3승 더하기 C 3승 더하기 3A BC. 자, 이런 걸 보고 그냥 딱 눈에서 딱 보여야 돼. 저거네. 그죠? 근데 저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A 3승 더하기 마이너스 B의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배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C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눈으로 딱 인식. 이게 적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쌤처럼 이렇게 써 그냥. 이해되겠어요? 조식이죠 조식. 그쵸? 적용하면 인수분해 할게요. 제곱이야. 요 A 마이너스 B C를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써볼게요. 자, 일단 그냥 더하는 거. A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C. 제곱이 없어야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C의 제곱. 곱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들어가면 플러스 A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A 들어가면 플러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 적용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공식 사용은 이 정도 툴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버전 하나 가면요 206번 하나만 풀보시죠. 206번입니다. 따라와봐. 206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버전 하나 가볼게요. 공식 사용 파트에서 206번입니다. 요게 뭐 난이도 상은 아니고 그냥 중 실전 버전이었습니다. 얘는 인수분해 아쉬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식 문제죠. 자, 이 식을 1번으로 볼 거냐 2번으로 볼 거냐는 여러분들 판단이 필요한 건데 알겠죠? 아무래도 1번이 쓰기 편하니까 1번으로 먼저 보면 얘를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얘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제곱. 그죠? 합차를 먼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x-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하고 썼고요. 얘 공식 헷갈려 보면서 해라.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끝.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건 뭐 가벼운 버전의 인수분해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인수분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쉬죠. 그래서 지금 할 거예요. 뭐? 아 맞다.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몇 시에 끝났냐? 자, 이제 우리 인수분해 나머지 이제 일반 유형들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 사용은 뭐 저런 공식도 쓰는 거 아니면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는 아마 잘 할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도 잘 나오는 좀 그 중난이도의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쉬운 거부터 210번입니다. 오늘 210번.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예요. 중학교 때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210번이에요. x 플러스 2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얘도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쉬운 유형이에요. 엄청 잘 나옵니다.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기억나냐? 제가 기억나냐? 이거 인수분해 하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범준아 기억나냐? 다음에 태연이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6? 아, 땡.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해서 풀려는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인수분해 문제는 아니더라도 뭐 방정식 문제든 함수 문제든 인수분해 문제든 곱셈공식 문제든 같은 게 반복이 돼? 그러면 치환하면 좋아. 무조건. 알겠죠? 치환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뭐 꼭은 아닌데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틀리겠지만 알겠죠? 치환이라는 건 하는 게 좋은 건데 자 얘는 누굴 치환하면 나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x로 된 식을 치환할 때는 t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누굴 t로 치환할까? 태연은 누구 t로 치환하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잘 풀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치환이라는 행위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치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얘는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그냥 스킬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치환을 쓰는 문제 그딴 건 없어. 알겠죠? 그런 건 없고 치환을 써야지만 되는 문제가 분명 존재는 하겠지만 치환이라는 행위가 뭐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먹냐? 봐봐. 얘가 x로 되어 있는 건 식이지. 그쵸? 근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반복이 되니까 저걸 잠깐만 t로 내가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되죠. 이건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좋은 접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t로 바꾸면 선생님 문제는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5 더하기 6 얘를 인수분해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막 치환을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식이었죠. 근데 내가 이런 덩어리를 t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걸 적용한 이후에 여기에 x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t로서 바뀌었지. 그럼 잘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치환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x가 남아있어. 이런 치환을 하면 안 돼. 치환 문제가 아닌가 보지.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행위는 x로 되어 있는 식을 내가 어떤 덩어리를 t로 바꿔서 적용을 했더니 t로 다 바뀌어 있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치환하면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얘는 치환을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아니면 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치환은 말 그대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뭘 t로 치환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t로 치환했어? 아까 방금 그 문제 풀면 잘 풀릴 거야. 알겠죠? 자, 약간의 산수라도 좀 더 쉽게 하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얘를 그냥 t로 치환한다. 선생님 저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죠? 알겠죠?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상관없죠?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알겠죠? 선생님 방금 세 가지의 치환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든 어차피 x는 사라지니까 그건 잘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치환이 조금 더 산수 환경은 조금 더 나아요. 알겠죠? 큰 차이는 아니고 알겠죠? 조금 나았습니다. 치환해볼게. 자 얘를 내가 t로 치환하면 얘는 t잖아. t 곱하기 바로 얘는 뭐야? 얘한테 뭘 빼야 돼? 마이너스 5가 되려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7이 그죠? 얘는 t 마이너스 7이겠네 그죠? 얘는 t 마이너스 7입니다. 범준 알겠어? 뒤에 더하기 6이네 그죠? 세이브하는 그 조금이라는 건 그나마 전개가 조금 쉽다는 얘기야. 되게 쉬워지는 건 아니고 아까와 이거는 거기서 어디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개수가 1, 1 있고요 1, 6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지그재 곱해서 얘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인수분해하면 하면 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6을 인수됩니다. 그렇죠? 치환했으면 t란 놈은 내가 만든 거니까 다시 바꿔줘야죠. 그럼 x를 바꾸면 t가 제였잖아.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1을 뺐으니까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에 6을 빼면 마이너스 4 더 이상 인수는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요 놈을 인수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이렇게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얘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 어떻게 치냐? 여기 보세요. 209번처럼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지울게요. 209번입니다. 요 장난까지는 또 중학교 때 경험이 사실 있어요. 잘 봐봐. 방금 푼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쌤 풀어준 거 다 체크해놔. 이따 복습할 때 다 해봐야 돼.
x 플러스 2, x 플러스 4 플러스 24.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방금 푼 210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모양을 바꿔낸 거죠. 자, 이거 4차식이잖아, 그렇죠? 바로 인수분해하는 건 가능은 한데 많이 힘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이제 풀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봐봐. 얘랑 잠깐만요. 나도 헷갈린다. 얘구나. 얘 둘을 전개하고요. 얘 둘을 먼저 전개합니다. 꼭 요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어차피 둘 전개할 거면 앞에 거 전개 2개하고 뒤에 거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쓰는 건 뭐 틀린 거 아닌데, 알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거 2개 한번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요것도 전개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나오는 거고요. 얘들 전개하면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나와요. 24.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별로 쓸모가 없어.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환으로 접근하기 힘듭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 자, 쌤이 말한 대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해볼게요.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전개하면 전개 연습 빨리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전개하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하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더하기 24가 나올 거고. 이렇게 전개해야 돼. 왠지 두 식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똑같은 식이야 이거 두개, 그치?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가야 풀지 이렇게 하면 못 풀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쌤이 보자마자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첫 번째, 나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서 4개의 곱이 있는 건 둘둘 전개해서 치환을 뽑아내는 유형이야. 되게 잘 나오거든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둘둘 뽑아낼 때 어떻게 뽑아내냐? 여기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거 전개를 하다 보면 이 상수항들의 둘의 합이 여기 있는 이 개수 나온단 말이야. 1x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1이고 얘랑 얘랑 더한 게 1이니까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했으면요. 둘의 합이 마이너스 4고요. 둘의 합이 6이니까 같을 리가 없죠. 1차항이 마이너스 4랑 6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풀어본 경험치를 토대로 예측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둘둘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누굴 t로 치환해야 되겠어? 아까처럼 한다면 얘를 통째로 가는 게 산수가 편하지 않을까? 그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치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치환을 정확히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t 곱하기 얘는 뭐라 쓰면 되겠어? 여기에서 뭘 빼야지 얘가 되겠어? 뭘 빼야 돼? 여기서 뭘 빼면 얘가 돼? 10, 그죠? 이해됐습니까? t-10이 되겠죠. 더하기 24.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전개. 이제 알겠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4. 인수하면 되겠죠? 1, 1, 4, 6.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t-4와 t-6이 돼서 t가 뭐였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4는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인수분해도 가능한 것들은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얘는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자마자 덜 압니까?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인수분해는 그냥 많이 해서 아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바로 판단되는 거는 그 경험치야. 알겠죠?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돼요. 왜냐면 3, 2 이렇게 하면 돼요. 둘 중에 여기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둘의 차가 1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고. 알겠죠? 얘는 조합이 뭐야? 여기가 1인데 8 만들려면 1, 8 아니면 2, 4인데 그거는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얘를 못 만들어요. 이수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을 쓰면 x가 3,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게 정답. 알겠어? 해볼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준영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봐봐. 이렇게 나온 게 가장 일반적인 실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기출테스트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올 거니까 거의 뭐 한 번씩 꼭 내니까 잘 맞추시고 가끔 이제 여기 인근 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부러. 이거 못 풀어요. 이렇게 주면 푸는 것을 왜 둘둘은 많이 해봤거든. 알겠죠? 얘를 일부러 이상하게 전개해놓고 얘를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를 인수분해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두 개씩 잘 찢어가지고 이렇게 간 다음에 풀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보통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요,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게 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너네가 이렇게 배웠지? 거기서 이제 첫 번 주는 형태를 당연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좀만 정리하면 똑같은 모양인데 정리를 안 하고 고민만 하니까 못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형태가 좀 새로우면요, 뭐 넘겨도 보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여러분이 풀었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 때는 많이 틀린다. 알겠죠? 인수분해 한번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2차식의 인수분해는 뭐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는 공식 사용과 2차식의 인수분해 플러스 치환하는 모양까지 챙겨놓는 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 됐나요? 이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딱 보면 선생님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는 게 저걸 잘 외워두시고 2차식은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챙겨놔라. 자, 오늘 두 번째 카테고리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정리하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쌤이 아까 인수분해는 나머지 정리와 다르게 카테고리가 명확하다 그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어떤 문제에 쓰느냐? 공식 사용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적용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조립제법은 보통 한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 됐습니다. 한 문자로 이루어진 3차 이상의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이야.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정확히 있으니까. 알겠죠? 문자 한 개로 되는 3차 이상의 식이야? 조립제법이야. 자, 조립제법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자, 해보세요. 만약에 3차식이 있어. 여기 문제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26페이지에 있어요. 26페이지에 215번으로 설명해볼게요. 215번입니다. 215번입니다.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죠? 나는 뭘 이용할 거라고?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라고요. 자, 우리 조립제법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조립제법이 뭐 할 때 쓰는 거지? 예? 1차식으로 나눈 뭘 구할 때? 나눈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할 때 쓰는 방식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겠다는 것은요, 이 3차식을 1차식 3개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로. 그죠? 맞아? 그러려면 봐봐, 여기 만약에 뭐 x-2가 들어가서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요 식을 얘로 나눈다 가정하면 얘가 몫이 될 것이고 곱셈 모양이니까 뒤에 더하기 몇이 나머질 건데 나머지가 있으면 그냥 안 돼. 안 되지. 왜? 인수분해가 되려면 뒤에 더하기 숫자가 남아있으면 그건 인수분해가 아니잖아. 곱으로 세팅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즉 조립제법은 원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걸 인수분해에 적용하려면 항상 여기 들어갈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돼. 그래야 나누고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나머지가 0이 돼야 나눈 값과 목만으로 인수분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우지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나머지가 0이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는요, 순서가 이래요. 첫 번째,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찾기.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면 나머지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되는 경우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얘를 x-2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2로 나눈 나머지가 x-2로 나눈 나머지 0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x-2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해봤어. 8 마이너스 4이 8 마이너스 10 더하기 뭐야, 나머지가 0이 아니네. 0 되고 마이너스 4네. 얘는 마이너스 4가 남으니까 얘는 아니겠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0 된 값 찾아야 돼. 왜? 나누어 떨어지는 항이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찾냐? 모든 자연수를 넣는 게 아니라
상수항의 약수를 찾으면 돼. 여기 해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를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이래요. 봐봐.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x가 있는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3차식이네. 이건 조립특보를 푸는 거야. 노트 보시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원래 음수도 약수야. 알겠죠? 이것들 중에서 대입하면 0 되는 게 존재할 거야. 알겠죠? 보통은 작은 숫자에서 존재할 거니까 빨리 넣어봐. 1 넣었어. 1.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더하기 찾았어. 그죠? 자,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준혁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이야? 얘는 뭐로 나누면? 1을 대입하면 0 되는 건 무슨 말이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0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쓸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 단계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1을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1로 조립제법을 진행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1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 0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봐. 얘는 x 마이너스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2차식일 건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몫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검사식 쓴 거야. 왜? 나머지 빵이니까 쓸 게 없잖아. 그쵸? 얘로 나누면 몫이 얘입니다. 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냥 해. 1, 2, 2, 3, 여기 마이너스. 정답. x 마이너스는 있고 이거 써야지 이렇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입니다.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립특보를 활용해서 인수분해 적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가 0 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단계가 얘로 숫자 잡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숫자로 조립특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조립특법을 진행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4차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4차입니다. 그 밑에 216번 있죠? 한 개 더 연습. 이건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요. 이 다음은. 자, 216번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x 4제곱. 선생님이 말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어려워져도 잘 풀리니까.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다음은 인수분해와 시효를 정했습니다. 그죠? 사용된 문자 몇 개야? 한 개. 몇 차식이야? 4차식. 조립특법 문제야. 그렇죠? 자, 조립특법 진행할게요. 얘 약수 뭐 있어? 1, 2, 3, 6. 마이너스 마찬가지. 그죠? 얼마? 이 중에 있어. 알겠죠? 1 넣으면 1 넣으면 1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안 되나? 1 안 되네. 그렇죠? 1 넣으면 0 안 됩니다. 마이너스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넣으면 더하기 3. 마이너스 넣으면 더하기 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된다. 그죠? 0이네. 마이너스 1 당첨. 자, 마이너스 1로 조립특법. 3, 1, 마이너스 1. 진행해볼게요. 마이너스 1로 조립특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내가 잘하고 있는 거 확인. 그죠? 자, 한 단계 진행됩니다. 자, 봐. 얘는 마이너스 1로 조립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합으로 나눈 거야? x? 뭐예요? 플러스 로 나눴을 때 몫이 쟤야.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얘가 3차니까 한 번 더 조립법 해야죠. 자, 또 찾는 거야. 아까 1, 2, 3, 6 중에서 마이너스도 있는데 어차피 1은 안 됐잖아. 아까 여기서 안 됐으면 또 안 돼. 어차피. 알겠죠? 마이너스 1은 또 될 수도 있어. 한번 더 해볼까? 마이너스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안 되겠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는 절대 안 되겠네요. 왜? 다 마이너스가 나와. 그죠? 그러면 이번에 2를 넣어볼게요. 다 넣어봐야 돼. 2 넣어보면요. 여기 2 넣어봐. 어떻게 돼? 8, 마이너스 4, 4, 16 더하기 14
마이너스 22 되네. 그죠? 2 당첨.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몫을 다시 또 2로 조립해봐. 오케이? 그러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6. 0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쓸게요. 요식은, 잘 봐.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요.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야? 뭐로 나눈 거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쟤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겠죠. 얘는 더 이상 인수분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얘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립대법을 이용한 인수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체크 잘 하시고요. 여기 카테고리가 정확하다고 그랬어. 잘 따라오세요. 복 2차식으로 복 2차식. 예, 인수분해. 여기는 나머지 정도 달라. 나머지 정도 쌤이 유형 정리해드렸지만 인수분해는 훨씬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복 2차식의 인수분해 가볼게요. 복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체크 잘 해보시고 아까 연습 정확히 하세요. 자, 복 2차식은 일단 뭐 항상 이 단원을 배울 때는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복 2차식은요 자,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적어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6차식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식이 이렇게 됐어. ax제곱 ax 4제곱 bx제곱 c 약간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차수가 봐봐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4창, 2창, 상수항, 짝수항, 알겠죠? 상수항 이렇게.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는 식의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풀이법. 그냥 해라. 그냥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또 이해가 쉽게 예시를 적어드릴게요. x 4제곱 쉬운 걸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이. 이런 거 보기차식 맞죠? 그죠? 얘를 인수분해하래. 봐봐.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잠깐만. 내가 저 식을 잠시만 x제곱을 t로 치환해볼게. 오케이? 잠시만. 이거 설명용이야. 여러분은 저 문제 풀 때 치환까지는 안 해도 돼. 알겠죠? 필기 천천히 돼. 이따가 솔직히 봐봐. 잘 봐봐. 자, 걔를 그냥 하면 돼. 자, 보세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저 식은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아니야? 그죠?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세팅이야. 알겠죠? 근데 그 x 자리에 x 제곱이 있고 x 제곱 자리에 x 4제곱이 있을 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봐봐. 얘는 그냥 하면 3, 1, 1, 1 여기 마이너스.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1거 아니야? 그죠? 다시 원래식으로 가면요. x제곱 마이너스 3과 x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쵸? 여러분 요거 인수냅니다. 얘 루트 3제곱이잖아. 그치? 합쳤으면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 얘는 안 돼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즉 봐봐. 이렇게 치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를 봐봐. 충분히 바로 볼 수 있어. 쌤 이거 얘 그냥 x로 인식하고 얘 제곱으로 인식하면 1, 1, 3, 1 여기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그냥 네가 바로 해. 바로 x 자리에 x 제곱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3 x 제곱 플러스 1 한 번 더 앞에 써주시고 이렇게. 복 2차식은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그냥 2차식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냥 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문제는 2번입니다. 쌤 이게 안 되는데요? 라는 문제 있어. 안 돼.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 잘 봐야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만들어야 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223번 봐봐.
223번 준영아 223번 봐봐. 여러분 얘는 어때요? 이런 게 보기차식이야. 요거 그냥 인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돼 안 돼? 되죠? 1, 1, 6,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죠? 얘는 그냥 하면 돼. 오케이? 그냥 할 만한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224번 보세요. 네, 요걸로 설명할게. 자, 224번입니다.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될 거야. x 4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5야. 자, 얘를 인수분해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목 2차식 맞죠? 그죠? 자, 쟤 그냥 안 됩니다. 저 뭐 25를 아무리 쪼개봤자 어차피 9 못 만듭니다. 알겠죠? 인수분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꼴을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얘를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자, 선생님 하는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써보세요. 일단 x 4제곱이랑 가운데 비워도 플러스 20으로 써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요 놈은 잠깐 비워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얘가 x제곱 봐봐. 얘가 x제곱의 위에 쓸게요. 쟤는 여기다 보세요. 자, x 4제곱 더하기 얼마를 해야 이게 누군가의 제곱, 이런 완전 제곱이 되는지 만들어야 돼. 왜? 요렇게 안 만들면 인수를 못해. 야, 얘는 x제곱의 제곱이지? 그죠? 얘는 5의 제곱이지? 그죠? 그럼 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곱의 2배 차례 아니야? 그쵸? 완전 제곱 되려면 이렇게 제곱 공식 여기 뭐가 가능해? 10x제곱 뿔만 하나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봐봐. 여기 대장이 4제곱이고 상수항이 25니까 선생님 가운데는요 10x제곱이 필요합니다. 물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둘 다 가능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1단계 봐봐.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에 플러스 10x의 제곱이 있거나 마이너스 10x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 둘이 가능한 세팅이야. 일단 1단계 됐습니까? 자, 근데 주어진 식은요, 봐봐. 주어진 식은 여기가 9x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10x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제가 되려면 얘한테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을 해야지 저 식과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선생님, 얘를 쓰면요? 야, 얘를 쓰면 제가 되려면 몇을 더해야 돼? 더하기 19x제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든 쟤랑 똑같은 식 맞지? 그죠? 그럼 잘 봐. 판단해야 돼. 여기 앞에 있는 건 완전 제곱식이야. 난 용량이 필요하다고. 완전 제곱식이야. 위에 거는 빼기 완전 제곱이야. 밑에 거는 더하기 좀 이상한 제곱이야. 위의 식을 살려봐야 되겠어? 아래 식을 살려봐야 되겠어? 위의 식을 선택하는 거죠. 항상 완전 제곱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중간에 뿔마도 상관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봐야 돼. 그때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저 식이 되기 위해서 완전 제곱에 차가 나오면 찾는 거죠.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깔끔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얘는 버리시. 선생님 저는 위에 걸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서 자 얘는 연결해볼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 앞에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건 x의 제곱입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봐봐. 쌤 말한 대로 뭘 만든 거야? 보기차식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꼴로 만들어야 돼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만드는 방식 툴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 마무리할게요. 봐봐. 이거 합차입니다. 얘 제곱, 얘 제곱이잖아. 그죠? 자, 둘의 차를 먼저 쓸게요. x제곱 플러스 5에 x 빼는 거잖아. 내림차 정할게요. x제곱에 더해야 돼, x. 여기 되겠어요? 오케이? 응. 요렇게 하는 게 복 2차식의 인수분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자, 오늘 인수분 3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적용 혹은 그냥 식 나오면 네가 잘 묶어봐. 둘둘 짝짓기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중학교 버전이고 이런 고등학교 버전 공식상 문제도 있을 거니까 잘 보고 찾아서 공식에 적용하시고 알겠죠? 두 번째, 3차 이상의 다항식이 나왔어. 인수분해 하래. 이거 조립제법 문제야. 어떻게 하면 돼?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0 된 거 빨리 찾아. 찾았어? 조립제법 진행.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나눔값과 몫이 나오겠죠. 탁탁탁 치고 정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뭐야? 요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요런 식, 요런 식. 오케이? 복 2차식 나오면 풀이법 다 세팅하고 있어야 돼. 모양을 봐. 그냥 돼? 해 그냥. 그냥 안 돼? 최고차항과 상수항 다 세팅해 놓으시고 가운데 완전 제곱이 되게 만드세요.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 항상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주어진 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걔랑 맞추게끔 뒤에 뭔가 세팅해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알겠죠? 한쪽은 버리시고. 완전 제곱차가 만들어졌어? 그걸로 이제 합쳐 쓰시면 인수분해 마무리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 일단 세 가지 틀만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오케이? 네. 자, 지금 바로 여러분 아마 그냥 인수분해는 곧잘 할 것 같은데 여기 보기차식도 들어있어. 여기 어디냐면은 187번부터 이거 조립적거든요. 187번부터 여기 왼쪽 라인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거 빨리 한번 싹 해봐. 200분까지 지금 바로 해봐. 한 10분 남았으니까 진도보다는요 187번부터 필기 안 하시면 필기하시고 187부터 200번까지 해보시고 지금 바로 해. 그 다음에 215 216 복수만에 내 복수 챙겨주기. 알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풀어봐봐. 거기 보기차식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해봐봐. 안되면 바로 쌤한테 질문하세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필기 딱 해놓으시고